안녕하십니까. 전기공학과 2020-732012 이연수 전기전자 물성공학 파이널 텀 프로젝트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OX 25문제 정답 매트릭스입니다. 1번 문제의 정답은 O입니다. 왜냐하면 반도체에 도핑을 하는 행위 자체가 의도치 않게 불순물을 유입되는 것이 아닌 의도적으로 불순물을 주입하여 전기 전도들을 변화시키는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왼쪽에 붕소와 같은 3족 원소를 도핑하면 P타입, N과 같은 5족 원소를 도핑하면 N타입이라고 합니다. 2번 문제의 답은 X입니다. 디슬로케이션은 압축이나 인장에 의해 재료 자체가 스트레인 필드를 생성하여 발생하는 선결함입니다. 이는 재료의 전기적, 기계적 특성에 영향을 미칩니다. 3번 문제의 답은 X입니다. 자화는 절대 온도 0켈빈에서 최대가 되며 특정 온도, 즉 큐리의 온도를 지나게 되면 뚝 하고 떨어집니다. 온도가 상승하면 격자의 열적 요동에 의해 다이폴이 무작위하게 정렬하여 자화가 떨어지게 됩니다. 4번 문제의 답은 X입니다. TC, 즉 큐리의 온도 이상에서는 뮤추얼 스핀 커플링이 약화되어 자성이 사라지는 온도입니다. 즉 강자성체, 영구자석은 큐리의 온도 이상에서는 상자성체의 성질을 가지게 되어 자성을 잃습니다. 5번 문제의 답은 O입니다. 진공 상태의 찰지 Q0와 다이렉트릭 삽입 시 찰지 Q의 비율을 릴레이티브 퍼미티비티 혹은 다이렉트릭 컨스탄트라고 합니다. 따라서 같은 용어입니다. 유전상수는 유전체의 특징을 짓는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유전상수가 크다는 말은 더 많은 찰지를 저장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6번 문제의 답은 X입니다. 다이렉트릭 스트렝스란 유전체가 견딜 수 있는 최대 전압 9배, 즉 브레이크다운이 일어나는 초기 필드를 말하는데 유전체의 두께가 계속해서 얇아지면 다이렉트릭 브레이크다운이 일어납니다. 또한 두께를 낮추면 다이렉트릭 스트렝스의 결정, 얼마나 견디는가에 문제를 일으킵니다. 따라서 두께에 관계없이 동일하지 않습니다. 7번 문제의 답은 X입니다. 공유 결합 물질이 아닌 아이오닉 크리스탈, 이온 재료에서 필드가 가해졌을 때 양이온과 음이온의 상대적 디스플레이먼트가 발생하여 폴라리제이션이 됩니다. 8번 문제의 답은 X입니다. 분극은 분극률 곱하기 전기장으로 구할 수 있습니다. 아래의 그림을 보면 4가지의 분극이 존재하는데 4가지 분극 모두 전기장이 가해져야 분극이 발생함을 알 수 있습니다. 9번의 답은 O입니다. 캐리어 라이프타임이란 재결합하기 전에 캐리어가 존재할 수 있는 평균 시간을 의미하는 말로 아래의 미분 방정식을 통해 구할 수 있습니다. 10번 문제의 정답은 X입니다. 포토볼테이크, 즉 태양광 패널과 포토다이오드는 PN 정션을 사용합니다. PN 정션을 사용하지 않는 것은 포토컨덕터입니다. 태양광 패널의 윗면은 헤빌리 도핑된 얇은 N 레이어의 층이고 아랫면은 라이틀리 도핑된 두꺼운 P 레이어 층입니다. 11번 문제의 답은 X입니다. 제너레이션 레이트 GI와 리컴비네이션 레이트 RI는 같으며 이는 전자와 전공의 농도, 즉 캐리어의 농도가 높을수록 증가합니다. 따라서 캐리어의 농도가 디펜던트합니다. 12번 문제의 답은 X입니다. 광자에 의해 전자가 원자과 전자에서 전도대로 익사이트 되는데 단 밴드갭보다 큰 에너지를 가져야 합니다. 따라서 밴드갭보다 작은 에너지를 가진 광자는 전자를 익사이트 시키지 못합니다. 13번 문제의 답은 O입니다. 외부에서 힘이 가해지지 않는 평형 상태에서는 전자가 에너지 상태를 최소로 낮게 유지하려고 하며 0켈빈 상태에서는 에너지가 완전히 존재하지 않는 상태이므로 위의 질문은 맞는 말입니다. 또한 페르미 함수에서 옆의 수식에 0켈빈을 대입하면 페르미 에너지 함수의 값은 1이 나옵니다. 이 또한 페르미 준위 이하의 모든 전자 상태가 완전히 채워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14번 문제의 답은 X입니다. 전자와 전공의 결합, 즉 캐리어의 재결합은 에너지를 방출하는데 항상 광자의 방출로만 에너지를 내보내는 것이 아닌 열 에너지로 내보내기도 합니다. 15번 문제의 답은 X입니다. 반도체에서 전기장이 존재하는 경우에 캐리어는 움직입니다. 전개가 가해지면 캐리어는 랜덤한 움직임과 방향성이 섞인 움직임을 보여줍니다. 이를 넷 모션이라 하며 이때 움직이는 속도를 드리프트 벨로시티라고 합니다. 속도는 모빌리티 곱하기 전기장으로 구할 수 있습니다. 16번 문제의 답은 X입니다. J는 캐리어의 디퓨전이고 Dn은 확산 계수입니다. DNDT는 농도 9배를 뜻합니다. 전자와 전공, 즉 캐리어의 확산은 DNDT, 즉 농도 9배에 비례하게 됩니다. 17번 문제의 답은 O입니다. 왼쪽을 보면 캐리어는 3가지 구동을 할 수 있습니다. 그중 드리프트는 전개가 걸렸을 때 일어납니다. 전개가 존재하지 않을 때 캐리어는 랜덤으로 움직이게 됩니다. 서말 벨로서티 때문입니다.
이때 평균 벨로시티는 0입니다. 전개가 존재하면 캐리어는 랜덤 모션 플러스 방향성을 가진 넷 모션으로 움직입니다. 이를 드리프트 벨로시티라고 합니다. 18번 문제의 답은 X입니다. 왼쪽의 그래프를 보면 알 수 있듯 일반적으로 전공의 이동도가 전자의 이동도보다 작아 전공이 전자보다 모빌리티가 낮습니다. 19번 문제의 답은 X입니다. 페르미 레벨은 열적 평형, 외부의 열 출입이 없을 때 상태에서 하나만 존재합니다. 또한 왼쪽의 공식에서 알 수 있듯 온도가 올라가면 N형, 반도체에서는 EI 레벨이 컨덕션 밴드 쪽으로 약간 이동합니다. 즉 온도가 변하면 페르미 에너지 레벨도 변하게 됩니다. 20번 문제의 답은 X입니다. 순수한 실리콘 반도체의 경우 상온에서의 KT 값이 26mV 일렉트론 볼트입니다. 하지만 실리콘의 에너지 갭은 1.12 일렉트론 볼트입니다. 26mV 일렉트론 볼트는 1.12 일렉트론 볼트보다 훨씬 작기 때문에 순수한 실리콘 반도체의 경우 상온에서 도체처럼 작용하기 힘듭니다. 21번 문제의 답은 O입니다. 전자나 양공이 진공에서 아무런 간섭 없이 이동합니다. 하지만 재료, 즉 고체 내에서 수많은 원자들과 상호작용하며 이동하기 때문에 이를 고려한 매스가 이펙티브 매스입니다. 가속도를 변화하여 계산하는 것은 어렵기 때문에 이펙티브 매스 값을 이용해 계산하여야 합니다. 22번 문제의 답은 X입니다. 페르미 디락 분포 함수는 옆의 함수와 같으며 이는 절대온도 0켈빈에서의 전자 에너지 상태의 점유 확률을 나타낸 것이 아닌 임의의 온도에서의 전자 에너지 상태의 점유 확률을 나타낸 말입니다. 함수의 0켈빈의 온도를 대입해보면 그 결과 값은 0이 나오게 됩니다. 23번 문제의 답은 X입니다. 강의에서 페르미 레벨과 페르미 에너지 레벨은 같은 EF로 표기되었으며 페르미 레벨은 열적 평형, 외부의 열 출입이 없을 때 상태에서만 하나만 존재합니다. 또한 왼쪽의 공식에서 볼 수 있듯 온도가 올라가면 N형, 반도체에서는 EI 레벨이 컨덕션 밴드 쪽으로 약간 이동합니다. 즉 온도가 변하면 페르미 레벨도 변하게 됩니다. 24번 문제의 답은 O입니다. 페르미 디락 분포 함수에서 S1과 S2의 면적은 구속 전자가 자유전자로 된 횟수를 의미하는데 절연체에서는 자유전자가 없어 전도점을 띄지 않는 물질을 의미하므로 페르미 디락 분포 함수는 절연체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25번 문제의 답은 X입니다. 산란은 도핑 농도에 의존하는데 도핑 농도가 올라가면 산란이 증가합니다. 이는 캐리어의 모빌리티를 감소시키며 도핑에 의한 모빌리티 증가보다 산란에 의한 모빌리티 감소가 커지면 전도성이 작아질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문제 1번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